너는 왜 이렇게 둔한 거니? 내 언니 좀 봐. 너랑은 정말 다르다니까. 그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2 김미란입니다. 동대문에서 작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이죠.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서 언니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랑이자 자랑, 때론 비교의 대상이었죠. 언니 수지는 항상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 명문여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대기업 간부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반면 저는 그저 평범했죠. 중위권 성적에 평범한 대학, 그리고 지금은 소박한 의류 매장 하나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항상 실망스러운 둘째였을 테죠. 미란아, 언니처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아버지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어머니도 다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벌써 팀장이 됐대. 넌 그 가게나 지키고. 20년 전 언니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의 축하 자리가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하시고 친척들까지 모두 불렀죠. 우리 수진이가 삼성에 들어갔어. 아버지는 목이 쉬도록 자랑하셨어요. 그날 저녁 제게는 너도 언니처럼 노력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해했어요. 언니는 정말 대단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작은 상처가 남았죠. 언니는 저와 달리 부모님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인턴십, 대외 활동, 자격증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졸업 후에는 당연히 대기업에 입사했고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미란아, 언니가 이번에 과장 승진했대. 어머니는 전화로 알려주셨죠. 너도 좀 배워. 가게만 지키지 말고 더 큰 꿈을 가져봐.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제 가게도 요즘 잘 돼요. 하지만 어머니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죠. 수진이가 다음 달에 미국 출장 간대. 진짜 대단하지? 30대 초반, 언니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부모님 집에는 언니의 승진 축하 현수막까지 걸렸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자랑스레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뭐든 잘했어. 공부도 운동도 정말 타고난 거지. 그런 칭찬 속에서 저를 향한 시선은 항상 같았습니다. 왜 너는 언니처럼 되지 못했니?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죠. 그래도 언니만은 달랐습니다. 항상 저를 챙기고 격려해 주었죠. 미란아, 내 길을 가면 돼. 나랑 비교하지 마. 언니의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언니는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우먼으로, 저는 작은 의류 매장 사장으로 살아갔죠. 부모님의 관심은 물론 언니에게 집중되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조용히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언니의 목소리는 어딘지 긴장한 듯 했습니다. 언니의 말에 부모님은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셨죠. 대기업 임원이나 의사 같은 훌륭한 사람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언니의 말에 두 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번 주말에 민호 씨를 모시고 올게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말 부모님 댁에 처음 인사하러 온 정민호 씨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것도 비싼 선물을 들고 온 것도 아니었죠. 소박하지만 정갈한 차림, 진심 어린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수진 씨 부모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디 학교 나왔소? 민호 씨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지방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으셨죠.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민호 씨의 담담한 대답에 식탁 위로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녁 내내 부모님은 민호 씨를 심사하셨습니다. 학벌, 가정환경, 재산, 직업. 모든 것이 우리 수진이에게는 부족하다는 눈빛이었죠. 민호 씨가 돌아간 후 거실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쳤니? 내 조건에 저런 사람이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언니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했습니다. 민호 씨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학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내 미래를 생각해봐. 저 사람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니?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날 밤,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어요. 미란아, 민호 씨가 왜 안 된다는 거야? 그저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답답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으니까요. 언니, 부모님은 언니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시간을 두고 설득해봐.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번의 만남에도 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아버지는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 딸이 아니야. 예상치 못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언니는 돌연 회사를 사직했어요. 그리고 민호 씨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죠. 물론 부모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만 몰래 가서 축하해줬어요. 언니, 괜찮아? 부모님이 화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 말에 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란아, 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부모님도 알게 되실 거야. 그날 이후 언니와 부모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가족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고 부모님은 언니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간혹 제가 언니 소식을 전하면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니 어쩌겠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텐데. 저는 몰래 언니를 만났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간부에서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하게 된 언니는 오히려 행복해 보였어요. 민호 씨는 언니를 정말 소중히 대해주었죠. 미란아, 난 지금이 더 행복해. 사회적 지위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언니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언니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갈등은 더 깊어질 예정이었죠. 언니의 결혼 후 1년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언니네는 초대받지 못했죠. 제가 조심스레 여쭤보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이제 남이야. 자기 선택한 길이니 가족 행사에 끼어들 자격 없어.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설날 다음 날 몰래 언니네 집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본 언니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미란아, 들어와. 설날 잘 보냈어? 언니는 평소보다 야위어 있었지만 얼굴엔 편안함이 묻어났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민호 씨는 부엌에서 요리하며 웃고 있었고 식탁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처제 왔네. 우리 집 첫 손님이에요. 민호 씨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언니 잘 지내?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셔. 사실 걱정보다는 원망에 가까웠지만 언니에게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걱정은 무슨. 내가 실패하길 바라시겠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 중에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제,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언니가 얼굴을 붉히며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란아, 나 임신했어. 기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말? 축하해. 근데 부모님은 아세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 못했어. 어차피 관심 없으실 테니까. 민호 씨가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아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키울 거야. 그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언니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머니의 눈에 잠시 감정이 스쳤지만 이내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집안에서 태어날 아이가 대체 뭘 배우고 자랄지 걱정이네. 아버지는 더 강경했습니다. 그런 소식 듣고 싶지 않다. 수진이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시간이 흘러 언니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더는 참을 수 없어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언니가 첫 아이를 낳는데 가족이 옆에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병원을 찾은 부모님. 하지만 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산모복을 입은 언니는 그래도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네요. 어색한 침묵 속에 민호 씨가 커피를 건넸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린 그냥 미란이가 하도 졸라서 온 거야. 오래 못 있어. 언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언니가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잡았어요. 아파. 조산의 징후였습니다. 당황한 민호 씨가 의사를 불렀고 언니는 급히 분만실로 향했어요.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렸지만 출산 후 아기를 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들이네. 우리 외손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감정이 북받친 듯 했지만 아버지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볼일 다 봤어. 그렇게 부모님은 외손자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떠나셨습니다. 병실에 남은 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역시 변한 게 없네. 민호 씨는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우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해 줄 거야. 그 후로도 언니는 여러 번 화해를 시도했지만 부모님은 완고하셨어요. 특히 준우가 돌이 되었을 때 보낸 초대장도 거절하셨죠. 그 집에는 발도 들이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파했어요. 부모님이 손주도 거부한다는 사실이 큰 상처였으니까요. 그래도 민호 씨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언니는 견뎌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발신자 표시에 언니라고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언니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미란 씨 되십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수진 씨의 비상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불길한 예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죠? 김수진 씨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운송되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 가족분께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5개월 된 임신배를 부여잡은 채로요. 언니, 달려가 안았더니 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민호가.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호 씨가 회사 야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과 충돌했다고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분들은 최악의 상황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민호야.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형부가 사고 났어요. 언니가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지금 가겠다. 30분 후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언니가 어머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이다 딸을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왔잖니.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정민호 씨 가족분들 맞으십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비명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안 돼. 민호야. 일어나.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는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언니를 살폈어요. 산모 상태가 위험합니다. 곧바로 산부인과로 옮겨야 합니다. 그날 밤 언니는 남편을 잃고 조산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언니는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병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부모님은 병원에 머물며 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비록 과거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셨어요. 퇴원 후 언니는 민호 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중한 장례식이었어요. 부모님도 참석하셨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죠. 수진아, 내가 원한다면 집에 와서 지내도 돼. 어머니의 제안에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민호의 집에서 지낼게요. 아이도 거기서 태어나야 해요. 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례식 후 부모님은 다시 언니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언니의 선택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실수였으니까요. 민호 씨의 부재 속에서 언니는 홀로 남은 넉 달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자주 찾아가 언니를 도왔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민호 씨가 떠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언니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준우처럼 생긴 아기였어요. 특히 눈매는 민호 씨를 빼닮았죠. 민우라고 지을 거야. 아이를 품에 안은 언니의 눈에는 눈물과 결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호의 뒤를 이어 태어난 아이니까. 그 순간만큼은 언니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퇴원했어? 그럼 오늘 가볼게. 전화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민우를 낳고 3일 만에 퇴원한다고 해서 걱정됐거든요. 미란아, 괜찮아. 내일쯤 와.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언니의 목소리가 어딘지 이상했지만 산후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언니네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 몇 번이나 더 눌렀어요. 이상한 예감에 비상키를 사용해 문을 열었죠. 언니, 어디 있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았지만 언니도 아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미란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미란아, 미안해. 잠시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 민호가 없는 이 집에서는 숨이 막혀. 아이와 함께 떠나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언젠가 돌아올게. 마이너스 언니가. 충격에 휩싸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산후 우울증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색을 시작했어요. 언니의 통장 잔고가 모두 인출된 사실도 확인됐죠.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가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침묵이 무거웠어요. 부모님이 언니 집에 오셨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딸이 왜 이런 일을?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역시 그 집안과 결혼하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애까지 낳고 어디로 도망간다는 거야? 아버지의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경찰은 몇 주간 수색했지만 언니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공항이나 기차역의 CCTV에도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죠. 마치 안개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경찰은 수사 강도를 낮췄어요. 아마도 본인 의지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이니 강제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점차 분노를 넘어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에 빠졌고 아버지는 체념한 듯 했어요. 그리고 끝내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셨죠. 수진이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도망간 거야.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가 죽고 나서 부담스러워서 아이까지 데리고 도망간 거라고.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언니가 그럴 리 없어요. 항의했지만 아버지는 완고했어요. 그게 아니면 왜 갑자기 사라지겠어? 너무 뻔한 일이야.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고 사라진 거지. 어머니도 점점 아버지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결국 우리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했네. 그런 집안과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믿기 싫었지만 언니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경찰은 결국 실종 수사를 종결했고 부모님은 언니를 가족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언니의 사진까지 모두 치워버리셨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들었어? 김 부장님 딸이 아이 낳고 남자 따라 도망갔대. 친척들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만은 언니를 믿었습니다.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도 단서도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몇 달 후 민호 씨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소박한 분이었죠. 미란 씨, 수진이 소식 들었어요? 그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이요. 찾고 있어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상해요. 수진이가 그렇게 책임감 없는 아이가 아닌데. 그리고 민호 생명보험금도 안 찾아갔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보험금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네, 민호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보험에 들었대요. 수진이가 수령인인데 한 푼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언니가 다른 사람과 도망갔다면 왜 큰 돈을 두고 갔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렀고 1년이 지나자 모두가 언니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고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죠. 오직 저만 기다렸습니다. 매달 한 번씩 언니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우편물도 확인했어요. 언젠가 언니가 돌아올 거라는 희미한 믿음으로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42이 되었고 부모님은 머리가 하얗게 새셨죠. 시간이 모든 것을 씻어내는 듯 했지만 언니의 빈자리만은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제 가게는 꽤 성공했어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이제는 직원 5명을 둔 중견 매장이 되었죠. 부모님도 제 성공에 만족하시는 듯 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내 언니는. 그러다 말을 멈추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언니는 여전히 금기어였으니까요. 언니가 사라진 지 10년째 되는 날, 여느 때처럼 언니의 집을 찾았어요. 임대료는 제가 내고 있었죠. 그곳을 정리하는 건 언니를 포기하는 것 같아 할 수 없었거든요. 집 안에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진 한 장, 민호 씨와 언니가 함께 찍은 사진만이 거실벽에 걸려 있었어요. 먼지를 닦으며 그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오늘도 안 오네. 혼잣말을 하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의례적인 행동이 되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직원 수민이었습니다. 사장님, 급하게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수군거리는데 어떤 여자분이 가게를 계속 기웃거려요. 손님 아니야? 별일 아닌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아니요, 이상한 분이에요. 가게 안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들어오지는 않아요. 직원들이 말 걸려고 해도 도망가듯 사라져요. 수민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한숨을 쉬며 서둘러 가게로 향했습니다. 요즘 의류시장에서 디자인 도용이 많아 경계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가게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창가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어요.
저기요, 저 여자분이 아까부터. 창밖을 바라보니 마른 체구의 여성이 멀찍이 서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녀가 급히 돌아서서 소년의 손을 잡고 사라지려 했어요. 잠깐만요. 소리쳤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쫓아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 한적한 거리까지 그들을 뒤쫓았어요. 마침내 골목 끝에서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왜 도망가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녀가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마주한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어요. 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라나.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였습니다. 얼떨결에 언니를 끌어안았어요. 10년 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없었어? 언니는 조용히 울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소년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미란 이모야. 엄마의 동생. 소년을 바라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눈매, 입술 모양, 모든 게 민호 씨를 닮아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민우구나. 아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언니, 10년 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모두가 내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란아, 오래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근처 카페로 들어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음료수를 마시며 창밖을 구경했고 저와 언니는 마주 앉았어요. 미란아,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퇴원 후 어머니가 찾아왔어. 언니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도 말 안 했는데. 10년 전 그날 부모님은 언니를 찾아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몰랐을 거야. 어머니가 혼자 오셨거든. 내가 퇴원하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민우를 보더니 저런 집안 피가 섞인 아이라고 하셨어. 민우가 태어난 걸 축하하러 오신 게 아니었던 거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언니,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것만이 아니었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내게 이제 그 사람도 죽었으니 아이를 입양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 민우를. 내 아이를 버리라고 했어, 미란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니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내가 거부하자 어머니는 그럼 둘 다 없어져라라고 하셨어. 우리 집에 민우 같은 사람의 아이는 필요 없다고. 민우가 이쪽을 힐끗 보았지만 다행히 대화를 듣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심했어. 민우를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고. 그래서 준비할 시간만 달라고 편지를 남기고 도망쳤어. 어디로 갔었어?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 그 다음에는 여수로. 이름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꿨어.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일했지. 민우가 5살 때부터는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원망이 담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니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미란아. 내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 어머니가 널 통해 나를 찾을까봐. 그리고 너까지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왜 지금?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아파서. 백혈병이야, 미란아.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내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 소년을 바라보니 창백한 안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3천만 원 정도. 골수 이식까지 해야 해서.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빌리는 거야. 반드시 갚을게.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줄게. 하지만 언니, 이제 숨지 마. 부모님께도 진실을 알려야 해. 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안 돼. 부모님은 여전히 민우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10년이 지났어, 언니. 모두 변했을 거야. 설득하려 했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민우의 치료가 끝나면 생각해 볼게.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언니와 민우를 제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보니 상황은 심각했어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했죠. 미란 이모, 이 게임 재밌어요. 민우가 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언니가 주방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아, 정말 고마워. 돈은 꼭 갚을게. 돈 얘기는 그만해. 그보다 중요한 건 말을 잊지 못했어요. 문득 민우의 모습이 민호 씨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민우가 아버지를 닮았네.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특히 웃을 때 꼭 민호 같아. 결심했습니다. 언니, 부모님을 만나야 해. 이제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때야. 언니가 고개를 저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민우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와 민우는 제 차 뒷좌석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 언니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모든 걸 해결할 때야. 어머니가 했던 말, 그리고 당신이 왜 사라졌는지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해. 부모님 댁 앞에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됐어? 언니는 민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미란아, 누구? 어머니의 말이 멈췄어요. 언니를 알아보신 거죠? 수진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너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누가? 아버지도 언니를 보자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민우, 언니의 아들이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니? 10년 동안. 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망쳤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민우를 버리라고 했을 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어머니, 제가 퇴원하고 이틀째 날 오셨잖아요. 그 사람 피가 섞인 아이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그저 우리 딸이 걱정돼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니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니의 아들 민우가 아픕니다. 백혈병이에요. 부모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민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리 와보거라.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우는 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 말에 언니도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다니. 언니는 어머니를 일으켜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미안해요. 부모님은 민우의 병에 대해 들으시고 즉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특히 단호했습니다. 내 외손자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할 거야.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우는 조금씩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민우에게 계속 질문하시며 관심을 보이셨죠. 할아버지, 저 커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민우의 밝은 목소리에 아버지는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민우가 건강해지면 할아버지가 축구공 사줄게. 식사 후 언니와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좋은 결과 아니야? 물었어요. 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용기 못 냈을 거야. 다음 날 민우는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치료가 시작됐어요. 부모님은 매일 병원을 찾아 손자를 돌봐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마치 보상하듯 민우에게 온 정성을 쏟으셨죠. 3개월 후 민우의 골수이식 수술 날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아버지의 골수가 민우와 맞았어요.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민우는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언니는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했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완고했구나. 정민호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아버지.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 선택이 옳았던 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어머니도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끔찍한 말을 했다니. 수진아, 정말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언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요. 우리 가족은 오랜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쑥쑥 자라났고 언니도 새 직장을 찾아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학벌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아닌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가 가족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민우가 퇴원하던 날 모든 가족이 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민우를 안아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 이제 건강하게 자라렴.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줄게. 그 모습을 보며 언니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